엄마, 이 편지들을 찾았어요. 이 남자는 누구죠? 엄마는 왜 나한테 말 안 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엄마가 마음을 못 열어서 내가 가족을 배신했다고 생각할까봐. 평생 혼자 견디고 싶다고 생각해요.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쓰라린 진실을 마주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평생 묵묵히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우리 어머니는 손수 준비한 식사를 가져다 주기 위해 폭우 한가운데 서 계셨다. 음식 가방이 빗물에 흠뻑 젖었지만 그녀는 손을 놓으면 그것이 그녀가 항상 가장 사랑했던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될까 두려워 여전히 꽉 잡고 있었다. 나는 택시 기사로부터 그녀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절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당황해서 병원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병상에서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고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만약 엄마가 죽으면 내가 후회할까? 그녀의 질문은 비난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온 고통이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고 나 자신도 그렇게 무심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할머니의 여행 가방 속에 잘 숨겨져 있던 편지는 내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을 열었다. 그녀는 초기 암으로 고통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조용히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자라고 생각할까봐 절대 말하지 않았지만 나도 인간일 뿐이야 지은아. 사람도 사랑받아야 한다. 그 말들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저는 당황스러웠고 어머니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평생을 버림받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비는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숨겨진 구석을 드러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의 실수에 직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우리가 모든 공백을 메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사랑을 되돌아보게 한다. 가족을 위해 항상 희생하는 어머니가 당신에게 비밀을 숨기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제가 우연히 찾은 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지는 제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끊임없는 희생과 강인한 모습 뒤에는 제 어머니도 개인적인 감정, 갈망, 꿈을 가진 여성입니다. 사랑, 이해, 가족 편견이 서로 얽혀있는 이 이야기를 탐험해보자. 저는 올해 32살 된 지은이라고 하며 작은 딸 수아와 함께 부산 시내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종종 내 아이의 아침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평소에는 꽤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오늘 아침에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시리얼 그릇에 우유를 넣자마자 전화벨이 갑자기 울렸다. 엄마가 부른다. 지은아, 오늘 엄마 서울 올라온 거 기억나지? 역에 10시에 도착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치 여행을 간절히 바라는 듯 했다. 나는 몇 초 동안 조용히 서서 침착하려고 애썼다. 지난주에 어머니와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네, 그냥 오세요. 제가 마중 나갈게요 라고 나는 걱정스럽게 대답했다. 나의 어린 딸 수아는 밤새도록 기침을 했다. 그 기침 때문에 밤새 뒤척였어요. 이제 소파에 누워 지친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엄마를 데리러 집을 나설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나는 수아 옆에 앉아서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어 체온을 체크했다. 그 소녀는 크고 피곤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아가 저에겐 전부예요. 아이가 몸이 안 좋을 때는 떠나고 싶지 않지만 엄마와의 약속을 어기고 싶지도 않아요. 제 어머니는 항상 잠자리에서 매우 엄격한 분입니다. 저는 제가 어머니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몇 분 동안 생각한 끝에 수아를 데리고 가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재빨리 아이에게 따뜻한 옷을 더 입히고 그녀의 목에 모직 스카프를 두른 다음 아이를 택시에 태웠다. 역에 가는 길에 안절부절 못했어요. 수아의 기침 하나하나가 마치 종소리가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아이를 데리고 가기로 한 결정이 옳은지 궁금했지만 지금 당장은 더 좋은 선택이 없다고 본다. 도착했을 때 나는 어머니가 큰 가방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는 멀리서 나를 보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눈빛이 수아에게 스치자마자 걱정스러운 눈살을 찌푸렸다. 수아 아파? 엄마한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녀는 물었고 비난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나는 거의 울먹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에게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연민과 책임감이 담긴 눈으로 나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 손에서 부드럽게 수아를 빼앗아 그녀를 품에 안은 후 그럼 내가 도와줄게. 아무도 혼자 할 필요 없어. 지은아. 그때 나는 갑자기 내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모든 것을 잘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었다. 엄마는 나와 수아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내가 아이 옆에 앉아 그녀가 소파에서 조용히 자는 것을 지켜보면서 엄마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손녀를 위해 뜨거운 덕죽 냄비를 준비했습니다. 향긋한 죽 냄새가 작은 부엌 전체에 퍼져서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운 느낌을 준다. 그날 오후 수아가 잠들어 있을 때 엄마는 내 옆에 앉았다. 너는 완벽할 필요가 없어. 지은아라고 그녀는 천천히 이해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되든 자식이 되든 뭐든 간에 스스로 모든 것을 껴안지 마세요. 가족은 함께 나누는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글썽글썽했고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해졌다. 때로는 제 시간에 손을 뻗기만 하면 상황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 옆에 앉아서 아이가 푹 자는 것을 보고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다. 항상 혼자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친척과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저는 어머니께 속으로 감사드리며 이제부터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울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지만 거의 잠들지 않은 하룻밤이 지난 후에도 피곤함이 어깨에 짓눌렸다. 수아는 기침이 계속 나고 한 차례씩 계속되어 여러 차례 일어나 검사하고 달래야 했다. 새로운 날의 첫 빛이 커튼을 통해 스며들었을 때 나는 시계를 보고 아이를 빨리 진료실로 데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제부터 약을 먹었는데도 수아의 상태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마음이 뒤숭숭하고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10시에 서울역에서 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진찰실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진정하려고 노력했고 의사가 빨리 진찰해서 내가 일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랬다. 대합실은 생각보다 붐볐고 매 순간은 끝없이 이어졌다. 나는 시계를 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지만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수아는 나에게 기대고 피로로 눈이 찡하고 쌕쌕거리는 입김은 내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내 중 일부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나는 주저했다. 저는 어머니가 특히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것을 매우 엄격하고 약속을 중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럭저럭 꾸려나가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의사가 마침내 우리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의사는 철저히 진찰하고 수아의 증상 하나하나를 물어본 뒤 약을 처방하고 신중하게 일러준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어요. 우리가 진찰실에서 나왔을 때 한낮의 햇빛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시계를 보니 나는 놀라서 11시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죄책감으로 가득 찬 채 진료실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어머니는 역에서 나를 오래 기다린 것이 틀림없고 나는 그녀를 슬프게 하지 않고는 설명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 주머니에 있던 전화가 울렸고 화면에 어머니의 이름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나는 머뭇머뭇 수화기를 들었지만 듣기를 누를 용기가 없었다. 약속을 지키는 대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 시간을 잊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거기에 서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머리는 피로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수아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못 오겠어요. 엄마 택시 타고 우리 집에 가요. 엄마, 이해해줘. 송신기를 누르자 손가락이 떨렸고 이내 무거운 느낌이 가슴을 짓눌렀다. 엄마가 실망하실 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수아와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보았다. 그녀는 기차에 탈 때와 같이 옷을 잘 차려입고 있었고 가방은 의자 옆에 깔끔하게 놓여 있었다. 어머니의 눈은 잠깐 슬펐지만 화난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서둘러 사과하고 약과 진찰용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할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데리러 가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수아가 너무 걱정돼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저 걱정하면서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동정심과 이해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렇게 많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엄마가 되어 이해해. 때때로 당신은 당신의 아이를 가장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엄마에게 말해. 엄마가 이해할게. 나는 어머니의 말이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서둘러 아침 이야기를 했고 걱정으로 나는 감히 전화를 받지 못했다. 엄마는 열심히 듣고 말도 자르지 않고 나무라지도 않는다. 내가 끝나자 할머니는 내 어깨를 툭툭 치시더니 일어서서 부엌으로 가서 수아를 위해 덕죽을 준비했다. 저는 거기에 앉아서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죽을 끓이는 동안 나는 수아 옆에 앉아 아들의 부드러운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녀는 푹 자고 있었고 방금 먹은 약 덕분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향긋한 죽 냄새가 작은 부엌 전체에 퍼져서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준다. 엄마가 죽 그릇을 테이블로 가져가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건강도 잘 챙겨요. 지은 씨, 잘하고 싶은 건 알지만 가끔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고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안함을 느꼈다. 어머니의 말은 나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가족은 내가 완벽함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공유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곳이다. 그날 저녁 수아가 잠들어 있을 때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서 할머니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더 이상 긴장하거나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으로 가득 찬 평화로운 순간들이다. 집에 돌아온 지 1시간 후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조금 안도하기 시작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이상한 번호가 화면에 띄워졌고 저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이세요? 저쪽 끝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어머니는 버스 정류장에서 기절했다. 온몸이 얼어붙은 느낌에 깜짝 놀랐다. 괜찮으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라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황급히 물었다. 운전사는 비가 춥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오랫동안 서서 기다리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절했다. 다행히 그는 그녀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가 병원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공황 상태에 빠진 것 같았다. 나의 심장은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빨리 뛰었다. 나는 미친 듯이 코트를 입고 차 열쇠를 움켜쥐고 내가 가는 동안 이웃에게 수아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내 마음은 혼란스럽고 죄책감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자책하듯이 중얼거렸다. 내가 역으로 엄마를 데리러 갔어야 했는데 할머니께서 그렇게 걱정하시게 놔두지 말았어야 했어요. 차가운 빗속에 서서 저를 기다리는 제 작은 어머니의 모습은 제 눈을 매섭게 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에 나는 마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운전했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머리에 밀려왔다. 할머니가 나아지지 않으면 다 내 탓이야. 차 유리에 가느다란 비가 내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치 세상이 나의 부주의로 나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 같은 엄청난 공포감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거의 차 밖으로 뛰쳐나와 접수처로 곧장 뛰어들어갔다. 우리 엄마는 어디 계세요? 한 나이 든 여성이 쓰러져 이곳으로 끌려왔습니다. 제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명단을 확인하고 나서 나를 위층에 있는 병실 쪽으로 가리켰다. 나는 계단을 뛰어올라 엘리베이터까지 가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어머니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병실 문이 열렸고 나는 엄마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고 얼굴이 약간 창백했지만 깨어났다. 택시 운전사는 방 구석에 서서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어머니 곁으로 걸어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죄송해요. 너 때문에. 넌 날 혼자 두지 말았어야 했어.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나는 목이 메어서 목소리를 잃으면서 더듬거리며 물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흔들었고 목소리는 약하지만 온화했다. 엄마 괜찮아. 그냥 비가 너무 차가워서 엄마가 좀 어지럽다.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요인 손이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다가와 말했다. 나는 그녀가 정류장에 서서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녀를 그곳에 오래 머물게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할머니를 제때에 병원에 데려다 주셔서 다행이다. 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사의 마음을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의사가 검사를 해서 어머니가 회복하기 위해 휴식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고 확인한 후 저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위로하려고 애썼다. 엄마는 정말 괜찮아. 나는 수아가 걱정해야 한다고 이해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여전히 무겁다. 그날 밤 어머니가 주무셨을 때 저는 부엌에 조용히 앉아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저는 어머니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하느라 너무 바빠서 제 주변 사람들도 보살핌과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나를 괴롭히며 바쁜 일이나 다른 이유들로 나의 부주의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부엌에서 살짝 비추는 노란 불빛을 보면서 이제 다시는 어머니를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들어주고 더 이상 이런 후회하는 순간을 겪지 않도록 더 잘 정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병실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을 하고 누워있는 어머니였다. 그녀의 눈은 살짝 떴지만 나약한 눈빛은 누군가가 방금 내 심장을 질식시킨 것처럼 느끼게 했다. 침대 모퉁이에는 엄마가 가져온 음식 가방이 있었는데 지금은 흠뻑 젖었고 아침의 차가운 빛 때문에 기름이 주머니에 얼룩졌다. 나는 엄마 옆에 앉아 마른 손을 잡았지만 엄마 죄송해요. 라는 뭉클한 말밖에 할 말이 없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웃고 미소는 약하지만 여전히 흔히 볼 수 있는 상냥함을 담고 있다. 걱정 마세요. 엄마는 그냥 좀 피곤하실 뿐이에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목소리는 작지만 내가 모든 말에서 노력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내가 대답하기 전에 의사가 들어왔고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약간 명상적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나를 밖으로 초대했다. 병원 복도에서는 의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고요한 하늘 한가운데서 천둥소리 같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오늘 아침 비 때문에만 감기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녀가 폐암 초기 단계에 걸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병은 아직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는 조용히 죽었고 주변의 모든 것이 흐려지는 것 같았고 단지 폐암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무릎이 내려앉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엄마는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병실로 돌아가서 어머니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눈물이 계속 흘렀다.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엄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알고 계셨을까? 라는 대답이 듣기 싫은 질문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약간 안쓰러웠지만 여전히 침착했다. 엄마는 몇 달 전에 알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다. 저는 수아가 있고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요.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고 그녀의 눈은 제 고통으로 가득 찬 눈을 피하기 위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걸 숨길 수가 있어? 너는 내 딸인데 어떻게 내가 모를 수 있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여움과 무력감을 섞어서 말했다. 저는 어머니가 왜 혼자 참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쉬셨고 연약한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지은아, 내가 날 사랑하는 건 알지만 내가 더 많은 짐을 지는 걸 원하지 않아. 난 그저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수아랑 잘 지내길. 그 말은 내 마음을 파고드는 칼 같았다. 오늘 아침 어머니를 맞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머니의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다. 어머니 옆에 앉아 전화로 이야기할 때 할머니가 헛기침을 하셨던 때 할머니가 조금 피곤할 뿐이라고 하셨지만 일상생활로 바빠서 서둘러 떠났던 때가 생각났다. 내 앞에 힘센 여자가 묵묵히 버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일과 삶에 너무 몰두했다. 그날 밤 내내 저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분노나 비난의 여지가 없었고 내가 무심코 간과한 것을 보상해야겠다는 결심만 남았다. 알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엄마를 혼자 싸우게 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의 눈은 조용히 뜨고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침대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엄마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손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말랐고 약간의 실수만으로도 그녀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라는 뭉클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엄마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엄마는 혼자 견디기로 선택하셨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웃었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상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숨결처럼 가벼웠고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따뜻하고 마음이 아팠다. 나는 너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아직 걱정할 게 많다. 엄마는 내가 더 이상의 부담을 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와 수아만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면 충분히 볼 수 있을 거야. 그 말들은 나를 침묵으로 만들었다. 가슴에 통증이 엄습하고 깊은 후회가 밀려와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참지 못하고 눈물이 핑 돌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엄마가 혼자서 고통을 겪었던 모든 날들을 아무에게도 나누지 않고 보상하기 위해 몸을 구부리고 어머니를 껴안았다. 엄마, 정말 미안해. 어떻게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엄마를 혼자 둘 수 있어요? 어머니는 내 마음의 아픔을 달래려는 듯 마른 손을 살며시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날 사랑하는 건 알지만 내가 걱정하는 건 원치 않아. 나는 내가 어머니의 병으로 인해 기쁨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말들은 내 눈물을 더 많이 흘리게 할 뿐이다. 나는 엄마가 안부 전화를 했을 때 목소리가 약간 지쳤지만 항상 행복해 보이려고 애썼던 때를 회상한다. 나는 그녀가 단지 약간 피곤하다고 말했던 때를 회상하며 나는 무심코 어머니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무시했다. 나는 일과 삶에 몰두했지만 어머니가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약점을 숨기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고 눈을 붉히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더 이상 혼자 견디게 두지 않을게요. 나는 엄마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가족이고 나는 여기서 엄마와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싶다. 어머니는 나를 보고 감격의 눈빛을 보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입술이 울퉁불퉁했다. 알았어, 딸아.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하지만 엄마한테 약속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무 지치지 말라고. 저는 어머니와 제 자신에게 약속하듯이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엄마가 자는 것을 지켜보았다. 병으로 수척해진 그녀의 얼굴에는 내가 본 적이 없는 평온함이 빛났다. 제가 깨달은 것은 아마도 어머니는 그저 그녀가 항상 희생해서 얻은 것처럼 행복한 가족을 보고 저와 수아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저는 엄마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솟구쳐 올라왔다. 어떻게 제가 어머니가 숨기려 했던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도 보살핌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제 삶에 너무 몰두해서 잊을 수 있을까요? 죄책감, 안타까움, 후회가 마음속에 뒤섞여 있지만 이제 그 감정들이 제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깨어나셨을 때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와 항상 함께 할 여정이었죠. 할머니가 혼자 싸우지 않도록 말이죠. 저는 이 질병과의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르고 제가 얼마나 강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는 어머니가 외롭다고 느끼지 못하게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나를 위해 희생하셨고 이제 나는 그녀를 돌보기 위해 나의 사랑과 정력을 바칠 차례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것은 책임감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다. 항상 내 인생의 버팀목이었던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모든 사랑. 그날은 조용한 오후였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저와 함께 살기 위해 데려온 후 저는 그녀의 방을 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의 여행 가방에서 캐비닛으로 가구를 정리하는 동안 나는 우연히 종이 뭉치가 캐리어의 바닥 모서리에 놓인 작은 비닐 봉지에 잘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궁금해서 꺼내보니 편지들이더군요. 겉으로는 봉투에 담긴 세심한 손글씨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번졌다. 항상 사랑하는 여자에게라는 문구를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약간의 혼란과 호기심이 나를 멈출 수 없게 했다. 나는 편지 한 통을 펼쳐 읽었다. 안에 있는 글은 강렬하고 성실하며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당신이 내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을 돌보고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언젠가 그녀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다시 행복해질 기회를 주길 바란다. 너는 그렇게 강해질 필요가 없다. 너도 사랑받아 마땅해. 모든 문장의 흐름처럼 나를 형용할 수 없는 감정으로 이끌었습니다. 편지는 작성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남기지 않고 간단한 서명으로 끝났다. 그러나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다른 편지를 계속 읽었을 때였다. 그 남자는 어머니에게 여러 번 글을 썼지만 모두 답장을 받지 못했다. 또 다른 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까봐 두려워서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은 모든 것을 거절하는 당신을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나는 내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당신이 그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분명히 당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믿는다.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여기까지 읽고 내 손은 가볍게 떨렸다. 저는 편지를 접고 놀라움, 슬픔,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 등 다양한 감정으로 마음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다시 사랑을 찾을 기회가 있을 줄은 몰랐지만 어머니는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저를 위해 제 형제 자매들을 위해 어머니는 사랑과 나눔에 대한 열망을 숨겼습니다. 그 편지들을 손에 들고 나는 내가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르겠다. 제 일부는 너무 무심하고 어머니에게 그녀의 감정에 대해 물어본 적도 없고 어머니도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 제 자신을 탓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어머니가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감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니를 매우 사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엄마 옆에 앉았을 때 저는 여전히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용기를 내어 부드럽게 물었다. 엄마, 엄마 캐리어에서 편지들을 찾았어요. 엄마한테 이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살짝 놀란 눈으로 천천히 손에 든 찻잔을 내려다 보았다. 너 벌써 다 읽었니? 라고 그녀는 나무라지 않고 약간의 슬픔과 인내심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엄마가 왜 거절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저희를 위해서만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쉬셨고 눈은 사려 깊게 빛났다. 지은아, 엄마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희생이라고 결코 보지 않는다. 그게 엄마가 하고 싶었던 거야.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너희들만 행복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면 너희들이 내가 내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을 느낄까봐 두려워.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 어머니의 말이 내 마음을 찌르는 칼 같았다. 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혼자 버틸 필요는 없어. 어머니는 나를 보고 상냥하지만 확고하게 눈빛을 빛냈다. 지은아, 이제 엄마 늙었어. 옛날 일은 끝났고 엄마는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내가 나를 이해해서 기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평생을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뒤척이며 어머니가 한 말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나는 이제부터 엄마가 혼자서 어떤 것도 계속 참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비록 그녀의 삶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제 우리는 그녀가 행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거실에 모녀만 함께 앉아있을 때 나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그 편지들은 마음의 괴로움과 같아서 답을 찾도록 강요했다. 나는 어머니를 보고 가장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노력했다. 엄마, 가방에서 편지를 찾았어요. 엄마한테 듣고 싶어요. 엄마가 말을 멈추자 찻잔 위에 놓여있던 손이 가볍게 떨렸다. 할머니는 나를 보지 않고 많은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읽었어요? 라고 그녀는 물었고 목소리가 낮고 약간의 슬픔이 섞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대에 찬 눈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고 눈은 약간 울적했지만 평소의 침착함을 유지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 항상 엄마에게 배려하고 인내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엄두가 안 나 그녀는 한마디 한마디를 고려하는 듯 잠시 멈췄다. 나는 너희들이 내가 재혼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내 아버지를 배신했다고 느낄까? 아니면 엄마가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한다고 생각할까? 목이 메어 마치 커다란 바위로 목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저는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어머니는 항상 희생적인 어머니이자 강인한 어머니였으며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감정, 꿈, 그리고 사랑받고 공유되고 싶은 욕구를 가진 여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 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라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행복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걸 진작에 못 알아봐서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셨지만 그 웃음은 피로한 기색이 가득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엄마는 아이들을 탓하지 않는다. 엄마가 직접 골랐어요. 엄마는 내가 혼자 살면 너희들이 난처해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해. 엄마는 우리 가족을 조금이라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엄마가 한 말은 나로 하여금 눈물이 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어머니가 시간과 건강을 희생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 권리도 희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단지 그녀의 결정이 우리를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가두었다.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결연한 눈빛으로 엄마, 이제 다 지나간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지금 여전히 행복해질 기회가 있다면 부디 받아주세요. 더 이상 혼자 버티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나를 보고 부드러운 눈빛이지만 감격에 가득 차 있다. 딸아, 나는 이제 늙었고 그 감정들은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 하지만 나는 내가 나를 이해해서 기쁘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이 나와 같은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지은이 자신을 위해 살아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엄마처럼 가둬둔다고 평가하게 하지 마. 그날 밤 나는 줄곧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어머니도 사랑받아야 하고 의미 있고 감정적인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는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습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머니도 인간이고 자신의 욕망과 욕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어머니가 침대에서 편히 잠든 모습을 보고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 이제부터 그녀를 더 소중히 여기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어머니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와 제 형제 자매들을 위해 젊음과 행복을 모두 희생한 강한 여성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서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어느 나이든 스스로 살아갈 자격이 있고 사랑받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날부터 나는 예전처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어머니가 더 나은 보살핌을 받으시길 바랄 뿐만 아니라 저희 때문에 잃으신 것을 보상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엄마와 함께 보내는 것. 저녁 식사는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앉아서 옛날이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다시는 혼자 고통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편지에 담긴 그 남자를 생각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 감정은 얼마나 깊은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여전히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는 그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기로 결정했다. 편지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마침내 대구에서 그의 전화번호를 찾아냈다. 전화를 누를 때 제 심장은 두근거렸고 반대편 끝에서 목소리가 울렸을 때 저는 제가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았음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가 편지를 쓴 여자의 딸 지은이라고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제 생각엔 엄마가 할아버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 그가 대답하기 전에 다른 쪽 끝에 침묵이 흘렀고 떨리는 목소리는 약간 감동적으로 섞였다. 내가 곧 갈게. 나는 이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단지 그녀가 나에게 올 이유를 하나만 주길 바란다. 그가 도착한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저는 역에서 그를 맞이했고, 그가 행복한 얼굴과 걱정으로 가득 찬 눈을 가진 중년의 모습을 보자마자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고, 나는 어머니에게 누가 올 것인지 말하지 않았다. 저는 할머니를 위해 그 놀라움을 간직하고 싶어요. 그가 집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는 목에 가벼운 스웨터를 두른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환했고 눈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의 빛을 띠었다. 할아버지세요? 엄마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그는 걸어와서 허리를 굽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저는 수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그만 가겠어요. 할머니가 쫓아내지 않으면. 방 전체가 조용해졌고 어머니의 부드러운 웃음만 남았다. 수년 동안 본 적이 없는 미소이다. 그때 나는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희생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숨길 필요가 없는 행복, 정말 행복한 것을 처음 보았다. 그날 만남 이후 그는 어머니를 자주 방문했다. 그가 올 때마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젊음과 사랑의 빛이 어머니 인생에 돌아온 것처럼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의 지친 모습을 보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활기차고 그들이 공유했던 추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눈빛이 밝아졌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사물을 관찰했습니다. 내 마음은 안도감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무언의 희생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열어야 할 때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와 어머니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니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는 이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고 나는 그 기쁨을 절대 잃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다음 날들에 우리의 작은 집은 예전처럼 고요하지 않다. 어머니의 웃음소리, 그 남자의 다정한 눈빛, 그리고 그들이 짓고 있는 연결고리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느끼게 한다.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행복은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온전히 사랑하고 살 권리라는 것을 이해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건강은 치료 후 매일 좋아졌다. 이전의 걱정과 불안은 어머니가 점점 활기를 되찾는 것을 보는 안도감에 점차 자리를 내주었다. 그녀는 신체적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녀를 재연결하도록 도왔던 그 남자의 빈번한 존재로 인해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그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수년 동안 어머니에게 없었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느낍니다. 저는 어머니와 다른 남자 사이의 관계가 보상이 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오랫동안 원했지만 항상 숨겨왔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는 어머니를 진실한 애정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매우 존경합니다. 그는 어머니를 잘 돌보았고 항상 어머니에게 존경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수아는 제가 엄마를 방문할 때마다 항상 간식을 준비해 놓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아늑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어머니가 수아를 팔에 안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얼굴이 환하고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을 보면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오후에 부드러운 햇빛 아래서 엄마와 딸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은 행복이 큰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때로는 가족과 함께한 소박한 순간만으로도 삶을 온전히 볼 수 있는데 충분했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혼자 고통받게 한 지 얼마나 됐나요? 어머니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해서 우연히 할머니의 감정을 무시한 적이 몇 번인가. 지금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저는 다시는 어머니가 외롭거나 가족의 부담에 얽매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말에는 수아를 데리고 엄마 집에 놀러 가곤 했어요. 우리는 함께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냥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도 이야기합니다.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딸과 손녀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눈빛이 환하게 빛나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놓였다. 점차적으로 저는 깊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책임감뿐만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은 각자의 바램과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공유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족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미소를 짓고 건강이 점차 회복되고 그녀의 얼굴에
행복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나는 나의 모든 노력이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 저는 그 여정이 아직도 많은 도전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과 이해로 우리 가족은 항상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항상 어머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녀는 나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기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부터 나는 결코 엄마가 모든 것을 혼자 견디게 하거나 부담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저의 어머니와 저 자신과의 약속입니다.